예쁜 척. 여기 말하는 것도 다 녹화가 되던데. 맞아. 예쁜 척. 들어오고 계셔. 조금만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훈육과 진짜 칭찬이 뭔지. 1등. 진짜 칭찬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대한 AI가 요즘 난리잖아요. 근데 AI 여러분들 그 AI를 우리 아이 가르쳐 줘야 되나? 우리 아이 AI를 가르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카메라. 좀 보여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우리 아이들 교육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그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그러면서 진짜 훈육과 진짜 칭찬, 소그룹 코칭이 가장 좋지만 소그룹 코칭에선 딥해요. 그리고 요 강의는 우리 근데 아니야. 그거 노예야. 아니야? 속으로 코칭은 실전편이에요. 아, 그치, 맞아. 실전. 이거는 이론. 맞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소그룹 코칭은 강의가 훈육 1시간, 칭찬 1시간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여기 이번에는 묶어서 1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난 그런 의미에서 딥하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요거는 내가 소그룹 코칭을 들을 개월수가 안 됐다. 그냥 이제 조금 한번 체험판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3만원, 33,000원 강의도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이 진짜 칭찬과 진짜 훈육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훈육과 칭찬에 대한 이야기, 그게 자존감과 연관이 있고 우리가 미래 AI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 과연 멍충이가 될 것인가. 이 말 하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나 히터 좀 키우고 올게. 꺼져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할게요. 39개월 아이 둘째 낳고부터 너무 힘들어요. 은율이도 조금 그랬었어요. 그럴 땐 좀 깨방정을 떨어줘야 된대. 이거 다음에 우리 또 그거 뭐지? 라방 주제로 하나 잡자. 아이 너무 힘들어요. 도움을 좀 받아요, 어머니. 저희 뭐가 제일 힘들어요? 훈육이 제일 힘들까? 칭찬이 제일 힘들까? 아니면 아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훈육 얘기 먼저 할까요? 칭찬 얘기 먼저 할까요? 칭찬은 자존감이랑 관련이 있어. 훈육 얘기 먼저 할까? 칭찬 얘기 먼저 할까? 듣고 싶은 거. 이번 라방도 1시간 정도. 우리 완전 이제 혼을 갈아태우니까. 사실, 아까 그 라방이 10시에 끝났어야 돼. 맨날 1시간만 한자 그려놓고, 맨날 이렇게 채팅 다 읽어주다가. 같이 하자. 재밌겠어요. 채팅 다 읽어주다가 맨날 30분씩 오버되고. 칭찬 먼저, 훈육 먼저 한 표씩 올라왔어. 훈육 2표, 훈육 3표. 훈육이 왜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 훈육이 왜 어려워요? 훈육이 왜 어려워요? 엄마들이 훈육이 왜 어려운지 적는 이 타이밍에 나의 개수를 한번 추측해볼게요. 거의 훈육이 왜 어려운지 적어주세요. 거의 여기에 이렇게 다 걸리거든요. 하나는 언제 훈육할지 모르겠다. 또 하나는 훈육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된다. 세 번째, 내가 뱉고 있는 이 말이 옳은가? 그른가? 고민된다. 보통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가던데 어때요? 일방적인 내 화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도 궁뎅이를 때렸네요. 그러네. 감정 빼고 딱 훈육만 하기가 힘들어요. 기죽을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가 하는 말이 기를 죽게 하는 건지 기를 펴게 하는 건지. 근데 훈육의 끝은 늘 어머님들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저는 저번에 선생님이 훈육의 끝은 사회화다. 사회화지. 그리고 그 끝은 사고하는 힘이다. 라는 것도 되게 센세이션 했는데 그게 뭉치면 뭐가 돼 있어? 자존감. 그럼 그게 뭉치면 자존감이 되는 거죠. 생각하는 힘과 자존감은 잘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일단 훈육 얘기부터 해봅시다. 어쨌든 훈육의 끝은 훈육의 목표는 사회화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화를 이루기 위해서 훈육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걸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잘 배우려면 때로는 우리 아이가 기가 살짝 죽더라도 약간 울먹울먹 하더라도 너가 배워야 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엄마들이 자꾸 여기서 감정을 넣기 시작하면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훈육과 자존감 강의에는 없지만 훈육 코칭 제일 1번에 그 소그룹 훈육 소그룹 코칭 제일 1번 과제에 이런 감정 빼는 연습을 좀 해요. 그 1번 코칭이 그거죠.
너무 맞아. 하는 거. 그거 저희 남편 시켰거든요. 진짜 선생님 코칭 들어가지도 않았어. 안 했어. 그 그냥 과제만 과제를 시켰어. 하면서 우리 남편이 남잔데 우리 남편이 주룩주룩 울었어요. 맞아. 그리고 난 이거 선생님 상담 안 받아도 되겠어. 그 기고 해결됐어. 이랬어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하긴 했지만 우리 남편이 쓰면서 울었다니까. 그게 엄마들 생각과 너무 다른 지점이 많은 거죠. 맞아요. 감정을 쓴다는 거가. 어. 그래서 그 걸러내는 작업이 일단은 먼저 좀 해야 하고. 근데 이거는 내가, 그 강의에서는 못 다뤄요. 왜냐면 속으로 코칭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터치돼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 있기 근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저는 그 코칭한 강의를 공부를 준비해 되게 어느 정도 봤잖아요. 진짜 막 엄마가 생각해서 적어낸 그 과제에 적어낸 그거를 보고 선생님이 한 줄 한 줄마다 다 코칭을 다 하시더라. 진짜.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코칭이 너무너무, 코칭까지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베스트이긴 해도, 그래도 이론으로 좀 해서 집에서 해보고 싶다, 이러는 엄마들도 애번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 칭찬이라는 강의를 네. 하겠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강의에서 맞아요. 빡 쌓아놨기 때문에, 빵 해놨기 때문에 또 주사 담으러 또 책임감 지려고 네, 좋아요.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훈육에서 그럼 훈육 강의랑 진짜 훈육과 진짜 칭찬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뭔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거는 내가 당장에 강의 하나로 엄마 감정까지 조절해 줄 수는 죄송하게 없어요. 그건 1시간짜리니까. 이건 1시간짜리에 많은 엄마들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10명씩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터치가 들어가기가 힘들다. 하지만 제일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덜어내는 연습은 해야 한다는 건 너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내를 드릴 거고, 그리고 진짜 훈육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진짜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는 공식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어쩌면은 엄마들이 너무너무 훈육이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강의 내용상은 훈육이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고 칭찬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야기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평생 한 번도 안 써본 거. 평생? 한 번도 안 써본 거. 칭찬. 이해가 가죠. 안 가요. 칭찬을 맨날 해주는데 왜 평생이죠? 그 방법이 다 틀렸으니까. 그 방법이 다 틀렸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오늘 칭찬 말고 진짜 칭찬해보세요. 칭찬 말고 격려해보세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하기 뭐예요? 목탁, 선생님들 어머니 어떤 엄마 목탁 샀는데. 진짜? 자기는 그 소리를 들어야 마음에 안 여는데. 샀대요. 사랑했어, 내가. 그런 사랑이었는데. 아니, 못 살 거 뭐 있냐고. 그렇지. 그게 그 소리를 들어야 자기가 마음이 편해진다는데. 사셔, 치라고. 내가 그걸 내가 사서 보내겠다고. 너무 웃겨. 근데 저는 그것도 같은 의미잖아. 그거 뭐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지? 명상할 때 이렇게 싱잉볼. 같은 이야기지. 하는 것도 그게 되게 저는 울림이 좋더라고요. 그럼 애가 어린이집 가면 엄마가 못 다치고 그 진짜 찐불 신자였거든요. 나무 살아있지. 그렇지. 나는 어머님 말리는 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말리는 거 내가 말리는 거는 사지 마라. 뭘 사지 마라? 장난감 사지 마라. 비싼 옷 사지 마라. 헐어지니까 아깝잖아. 그리고 막 눈물 나거든요. 아주 하얀색 블라우스 10만 원짜리 딱 사줬는데 김치국물 탁 튈 때. 미술놀이를 갑자기 할 때, 사인펜을 옷에 딱 찍었을 때. 나도 싫어.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걸 사지 마라. 저는 이 강의를 저번에 들었는데 왜 훈육이 안 되는 건지 다시 복습해야겠어요. 어머니 함께 합시다. 나 은진 어머니 누군지 알아요. 함께 합시다. 저럴 때는 속으로 코칭을 들어가셔야 돼요. 강의는 이론이고 그럼 내가 지금 내 육아에서 뭔가 빵꾸나고 내가 객관적으로 뭔가 못 보고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건데 그건 속으로 코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점을 누군가 알려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훈육 강의는 어떤 아이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공공장소에서 떼쓰는 아이, 화내는 아이, 때리는 아이 이런 애들 많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어린이집에서 약간 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아봤으면은 깨물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들어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엄마를 입장으로
생각하면 선생님 제가 지금 훈육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신이 없어요 하시는 엄마들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끝내는 걸 못 찾는 엄마들이 있어요. 지금쯤 끝내도 되나? 애가 미안해 했는데 끝내도 되나? 안 되나? 잘 모르겠어. 버릇이 나빠질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기강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복잡한 엄마들 있어요. 그런 엄마들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비아냥거린데 아이고 아빠를 닮아가는 모습이 너무 속상하네요. 비아냥거린다는 거 어머니 들어와요. 이 엄마는 속으로 코칭 들어왔으면 좋겠다. 훈육이 들어가기 전 어떤 놀이, 엄마표, 놀이 규칙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설명 많이 하는 엄마인데 어머니 몇 살이에요? 어긋나게 하면 놀이 안녕 하는데 괜찮아요? 매몰찬 엄마일까요? 어머님은 훈육 강의를 들으실 게 아니에요. 그 발달력을 높인 놀이법을 좀 들으시고 같이 속으로 코칭.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네, 속으로 코칭으로 가서 관찰로 들어갔다. 놀이 쪽 말고 진짜 관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사고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관찰법을 좀 많이 두돌이래. 했으면 좋겠어요. 두돌이. 두돌이면 어머니 꼭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어디 가지 마요. 꼭 들으세요. 왜 꼭 들으라고 하는 거죠? 왜?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머니 꼭 들으세요. 알았죠? 꼭 들으세요. 왜? 뭔가 또 불편해? 아니 쌤이 또 말이 단어가 잘못 나올까봐. 20. 들으세요. 25. 아이를 위해서. 25개월 장난꾸러기 딸내미 안 되는 거 위험한 거 차분하게 훈육하려고 해도 웃으면서 장난으로 피해가는데요. 도깨비 아저씨 말하면 바로 말 들어서 자꾸 아저씨 소환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도깨비 아니어도 말 듣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훈육 강의 들어야 하나요? 어머니 훈육 강의 들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는 훈육 강의 들어도 돼요? 네. 그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면서 아닌데 울면서 말할 건데 하는 41개월하지. 그칠 때까지 기다릴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어머님은 코치 뭐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지금 어머님은 코치 뭐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지. 이게 사례를 보내서 이분은 코치, 이분은 강의만 들어도 일단 한번 해볼만 하다. 근데 이 사례는 코칭으로 와야 된다. 이런 거. 이분은 코칭이에요? 코칭으로 들어와요. 이게 어머님들 뭐가 기준이냐면 요거는 엄마가 도깨비 아저씨랑 뭐 소환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엄마한테 공식만 좀 알려줘도 한번 써볼 수 있잖아요. 일단 바꿔볼 수 있는데 그쵸. 요거는 아이가 그렇지 어디에 바꿔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엄마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는데 아닌데 울면서 말할 건데 하는 그러면 41개월. 다른 말 바꿔도 또 그럴 거잖아요. 그치. 또 그렇게 하면은 엄마가 화낸다 아닌데 그럴 건데 또 그럴 거잖아요. 그치. 약간 이게 엄마가 말 하나를 바꾼다고 애가 행동이 뭔가 이렇게 다른 바이브레이션이 생길 것 같으면은 나는 훈육 강의 그 정도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좀 해보시고 다음에 뭐 소그룹을 듣던가 아니면은 그때 끝날 수도 있죠. 선생님 강의 하나로 우리 애는 완전 달라졌어요. 가성비 값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을 좀만 천천히 해주실래요? 힘든가 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배웠을 때 우리 아이한테 적용을 했을 때 우리 애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반응을 보일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은 강의 먼저 들어보시는 거고. 그치.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우리 애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것 같다. 약간 일반적이지 않다 좀. 이미 약간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제가 코칭을 하라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말 안 들어서 혼내면서 한편으로 눈치 보고 자존감 낮아질까 걱정이에요. 이게 이제 기준이 없는 거죠, 엄마가. 워킹맘이라 할머니가 등하원이랑 제 퇴근 전까지 봐주시는데 할머니는 도깨비 아저씨랑 아랫집 아저씨 불러서 하시는데 소그룹 저만 듣는데 할머니한테도 알려드려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 이거는 제가 조금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주양육자가 해줘야 되는 몫이라는 게 있고 부양육자가 해줘야 되는 몫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엄마들은 주양육자이면서 부양육자들한테 주양육자의 몫을 밀기도 하세요. 요런 경우 할머니가 하원부터 퇴근까지 해봐야 하루에 3시간이에요. 엄마는 우리 애랑 몇 시간을 함께 하죠? 더 짧게 하지 않을까? 워킹맘 할 때? 그렇다 할지언정 만약에 혹시나 더 짧게 이야기한다고 가끔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할지언정 할머님이 내 마음처럼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엄청 고민을 해서 기준을 딱 알려줄 수 있다, 없다. 없지.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주양육자가 할 수 있는 건 주양육자가 하셔야 됩니다. 너무 죄송한데. 다이쌤 훈육 강의 들으면 훈육 기준이 바뀌면서 당황스러워진대. 나 뭔지 알아.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8개월 아기인데 또래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어린이집에서도 놀이터에서도 혼자 놀더라고요. 엄빠만 찾고. 이맘때 원래 이런 건지 어울려서 잘 놀면 좋겠고 사회성을 길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 강의 있나요? 우리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선생님 말고 나한테 다른 강의? 아니 뭐 이게 훈육 강의를 들어도 되냐 이 물음이신 것 같아. 아니면 속으로 코칭을 하면 이런 사회성도 좋아지는지. 속으로 코칭하면 아무래도 확실히 나아지죠. 그거는 그렇긴 한데 일단 이번 not today. 20 continue. 그렇지. 26개월 아들 쌍둥이인데 높은 곳에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하루에 수십 번 아일랜드 식탁까지 올라와서 인덕션 근처까지 가서 얼마나 놀라고 화냈는지 몰라요. 둘이라 더 제지가 안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강의가 낫나요? 속으로 코칭이 낫나요? 좀 고민이 돼요. 이건 조금 제가 고민이 되네요. 좀 고민된다. 어머니,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코칭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그렇죠. 28개월 아기 주말에 타임 정해놓고 유튜브 보여주는데 본인이 잘 끌 때도 있지만 가끔 TV 끄고 바로 아니야 트럭 안 봤잖아 트럭 틀어줘 라고 뗐어요. 떼쓰는 아이는 강의 들으면 돼요.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기준을 잡고 해보는 것. 해보고 잘 안 되면 이제 코칭을 들어야겠지. 그치. 28일이 강의잖아요. 네, 그렇죠. 3월 2일까지 모집하지 않아요? 맞아요. 28일 날 강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약간 좀 돈이 약간 조금 중복되긴 해. 왜냐면 근데 뭐 내가 정 안 되면 들어야지. 한 번 더 강의를 반복하는 느낌으로다가. 왜냐면 그거는 또 훈육 1시간에 훈육과 칭찬이 다 때려 넣어 있었지만 속으로 코칭은 훈육 따로 칭찬 따로기 때문에 그래서 28일 날 내가 강의를 듣고 써봤는데 잘 안 된다. 여전히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사실 코칭으로 한 번에 듣는 게 돈은 아끼는 길이긴 하죠. 그래도 33,000원 어머니 소고기 값인데. 맞아. 아니요, 3시간이 훨씬 넘어요. 퇴근이 많이 늦어요. 37개월 옷 입고 벗고 신발 벗고 자조 능력 관련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서 짜증내고 해달라고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거 어머니 소그룹 들어오세요. 요거 소그룹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뭐 때문인지 좀 봐야 될 거야.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영상이 필요해서 그래요. 얘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소근육이 느려서 그러는 건지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자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대개는 조금 더 경우의 수가 많지만 대략적으로 30%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정도면은 아들 쌍둥이 여지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강의만 들어도 된다는 걸까요? 아들 쌍둥이 여지? 너무 아직 어리니까 조금 엄마가 해볼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쌍둥이에다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해볼 수 있는 역량이 많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 적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거면 빨리 실천 배워가지고 그냥 고마마 실전 따르면서 가자 이 느낌이 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있으니까 세게 이제 좀 그게 잘 안 되시면 강의라도 차라리 들어봐라. 약간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약간 그런 거지. 사실 근데 속으로 코칭이 정말 좋아요. 들어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말해가 오면 알 거예요. 그럼 내 육아가 얼만큼 편해졌는지 이 가치가 얼만큼 좋은지 아실 거예요. 26개월 아이입니다. 꼭 자기가 해야 하는 건 꼭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해요. 그리고 물을 실수로 엎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들고 여기 있다. 물컵을 그냥 부어버리고 도망가요. 이럴 땐 훈육해야 되나요? 너무 화가 나서 화병 생기겠어요. 실수로 눈치 내가 쏟았잖아 여기. 실수하고 눈치 보는 아이는 진짜 나는 좀 이 아이는 많이 짠해요. 짠하시대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요? 라고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이 라방을 키기 전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실수를 부정적 신체상. 내가 부정적 신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도망가고 약간 이런 것들 말하시는 맞아요. 자기가 한 행동에 확실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것을 실수라고 느끼지 못하고 눈치 보는 아이인 거죠. 여기
까지 갔다라는 표현이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하다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꼭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우리 아이를 좀 코칭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강의보다는 코칭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48개월 남아 소변은 밤 쉴 수 없는데 대변을 가리지 못해요. 변기에 앉는 걸 거부합니다. 이런 것도 훈육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언니? 어, 이거는 발달? 요거는 이제 그래 요런 기준을 배우는 그거 게 발달? 요런 기준도 훈육 강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왜냐면 발달에 포함되는 것들은 훈육하시면 안 돼요.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양치 전쟁도 코칭해 주시나요? 타협 안 되는 양치. 안아서 하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는데 힘드네요. 이거 소그룹 코칭에서 이게 양치 전쟁도 코칭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뭐 첫 번째 시간에 그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해줘요. 써서 내면은 엄마가 고민되는 지점을 이제 써서 네. 내면은 이야기 드릴게요. 이야기해 주시죠. 양치. 네, 오케이. 일단 오케이. 그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좋아요. 둘 다 가만히 있지. 둘 다 너무 우리가 피곤하다. 지금 조금 지쳤어. 그리고 내가 보니까 오케이 마이가 지금 긴 거 쓴 거 킵하고 있어. 맞지? 맞지? 내가 눈치챘지? 아닌데 그게 아니야. 하고 있던데. 아니야.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다, 이거 33, 34 이것도 안 했어. 아니 내가 다 못 읽고 다 읽어주면 조용해. 그래서 근데 초등학생 얘기 한번 해보자. 8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위험한 행동이나 가끔 동생을 괴롭히다가 저에게 딱 걸리는데 괜히 손가락을 흔들면서 아니야 라든지 말투가 끝에는 비꼬면서 알았어 미안해 라고 엎드려 절박기식으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태도를 볼 때마다 전 화만 나서 소리치면서 다시 화내거든요. 어머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속으로 코칭 해봤어요. 저희도. 그리고 많이 변하기도 했거든요, 아이가. 근데 초등학생 경우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조금 더 진솔하게 다가가는 게 필요할 거예요. 물론 영유아기한테도 우리가 좀 진솔하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얘네들은 아직까지 어려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 저학년 이점 이점 약간 기회들. 더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애들이 있는데 면이 있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좀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감각에 대한 공식을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좀 고착화가 돼 있다. 내가 이렇게 안아줘도 앉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좀 있는 거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너무 굵게 쌓여져 있으니까 이거를 어쨌든 깎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뿐인 거지 그걸 못할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더욱더 진솔하게, 더욱더 우리 아이한테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수 있게 더 다가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조금 지났으니까 이번엔 칭찬,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존감. 칭찬과 자존감이 관련이 있나요? 이 질문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아이를 그러니까 사회성을 잘 지키다 보면 뭐가 올라가지? 그게 내가 자꾸 하는 일이 옳아. 옳고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야. 이게 쌓이다 보면 당연히 자존감으로 가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탄탄해지면 회복 탄력성도 올라가는 거고 그립도 올라가는 100%는 아니에요. 자존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의 모든 면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붉은 줄기를 차지해주고 그릿의 굵은 줄기를 차지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자존감을 높이는 이유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훈육인 거거든요. 그러면 훈육을 하면은 우리 아이가 왜 사회화가 더 잘 돼야 되죠? 우리 아이가 사고적인 거, 문제 해결력의 판단력이 좋아야 때문이에요. 훈육을 하면 문제 사회화. 해결 능력이 좋아진다. 네. 사회화도 좋아진다. 당연하죠. 어떤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그제틀리 예시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나 영어 못하는데 오늘 왜 영어를 하지? 근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사회화가 잘 되려면 다시 한번 더 내려가야지. 우리 아이랑 우리 엄마가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어야지. 그게 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고급적인 말로. 상호작용 그냥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거를 조금 고급화되게 잘 되는 게 뭐예요?
놀이. 그 놀이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엄마랑 아이가 서로 관찰을 잘하고 잘 주고받으면 당연히 훈육이 쉬워야 되고 훈육이 쉬우면은 사회성이 잘 되어야 되고 사회화가 잘 올라가고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그럼 그 사이사이사이는 엄마가 굉장히 관찰을 잘하니까 고급적인 말들을 하겠네? 그러면 칭찬을 잘하겠네? 그럼 자존감이 높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코칭이 그렇게 네. 구성됐군요. 그런데 음. 알고 보니까 음. 엄마들이 여기까지도 잘해놓고 음. 가끔씩 칭찬을 너무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칭찬을 엉망진창으로 한다. 네. 아우.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키워놓고는. 너무 잘 키워놓고도. 오! 그래서 어머니 제발 그쪽 제발 말하지 마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소그룹 시작일이요. 우리 3월 4일부터. 3월 4일부터. 그래서 엄마들한테 그 말 좀 하지 마세요라는 것들을 모으다 보니까 칭찬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훈육보다는. 근데 제가 그 소그룹 코칭 그 강의를 보니까 칭찬 이야기인데 내가 볼 때 칭찬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칭찬하는 법이 우리가 생각한 칭찬은 잘했어, 최고야, 대단해 이거를 깨춤 추는 게 없지. 그런 게 깨춤 채는 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소그룹 시작 시점이 3월 4일이에요. 공구일은 3월 2일까지. 공구일은 지금 오픈돼서 3월 2일까지 열어둘 거고 소그룹 시작은 3월 4일부터 바로 시작을 해요. 코칭 때 아이도 같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어머니 그렇잖아요. 코칭 때는 아이가 없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하나도 못 들어요. 그냥 아이는 엄마 동영상과 함께 하면 되고요. 그래서 코칭 시간이 밤 10시 반인 거예요. 아침 10시 반인 거고. 그렇지.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모습. 이런 아이는 꼭 코칭 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강의로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거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로 될 것 같다는 거는 엄마가 전혀 뭔 말이에요? 칭찬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강의를 들어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안색이 너무 안 좋대. 필터를 다른 걸 썼어야 되나? 그리고 아이가 좀 요런 행동을 많이 하면 저는 코칭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 액션이 있다. 이러면은 나는 좀 코칭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나 못생겼어?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엄마 나 예뻐? 나 예뻐? 이렇게 확인을 한다거나,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확인을 한다거나, 또는 나 잘했지? 이거 잘했지? 뭐 이렇게 자꾸 확인하는 거?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이런 거 묻는 거? 맞아요. 자기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이는 조금 코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거는 뺏기는 아이. 맞아. 많이 연거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거야를 잘 못하는 아이. 내 거야를 못하는 아이. 그래서 좀 뺏기고 자기 물건을 이렇게 어린이집 가서 좀 준다고 양보를 잘하는 아이. 양보를 잘하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넘어지고도 눈치 보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넘어져도 그 눈치를 왜 보는지. 아까 우리 어머님이 그 주셨던 그 고민 내용처럼 맞아요. 물을 실수하고 눈치 근데 그건 엄마가 혼낼까 봐 이렇게 실수하는 게 눈치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러면 뭐가 생긴 거냐면 이 아이한테는 혼내지 않는 것, 뭐 혼나지 않는 것 이런 기준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게 중요해서 이런 경우는 그게 자존감이랑 관련이 있어요? 매우 높죠. 기준이 어머님들 자기 자신으로 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밖으로 가 있는 아이들은 저는 좀 코칭을 들었어요. 기준이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다 자존감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낯선 사람을 피하는 것도 자조인지랑 관련이 있을까요? 어머님은 종합 코칭을 그래요. 그러면 근데 우리 아이는 뭐 사랑받고 자란 환경에서 뭐 대부분의 가정이 뭐 사실 뭐 자존감이 크게 낮은지 잘 모르겠어. 내 아이가 자존감이라는 게 딱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내 아이는 그냥 평범해. 뭐 문제도 크게 없고 이 정도는 뭐 아이들 사이에서 뭐 적당하지. 근데 내가 뭐 굳이 자존감 코칭을 받을 이유가 있어? 이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은 이제 이게 약간 미래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로 보시는 거잖아요. 난 되게 불편해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가 어머님들 봐요. 내가 엄청 잘 나가는 의사야. 근데 내일 당장 해야. 왜? 너를 대체할 만한 AI 머리 심는 기계가 나타났어.
너가 아무리 우리 센터에 뭐 응. 10억을 벌어주는 네가 우리 병원에 10억을 벌어주는 의사라고 할지언정 응. 얘는 9억이란다? 너한테 10억 안 줘도 되거든. 응. 그리고 너 20억 벌어주면 니한테 10억 주고 얘는 9억이야. 그럼 얘는 9억은 한 번만 사면 돼. 너는 10억 동안 10달을 줘야 되지 않니? 응. 1년을 줘야 되잖아? 그럼 응. 네가 더 비싸잖아. 우리는 기계 쓸 건데. 응. 이게 미래일 거거든요. 응.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 잘렸어. 응. 그럼 이제 다른 일을 자기 이제 찾아가야지. 평생 배운 거는 의사인데? 아, 머리 씻는 것밖에 안 못했는데? 그러면은, 난 그걸로 10억을 벌었는데? 매달 매달? 아, 맞아. 어떡할 거예요, 어머님들? 어, 이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응. 이때 견딜 수 있는 게 무한 긍정일까요? 좌절을 이겨내서 내가 새로운 거를 빨리 갈아타야겠다. 내가 오늘 오전에 어떤 영상을 봤냐면, 응. 오전이는 아니다. 여튼 어떤 영상을 봤냐면, 오은영 선생님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뭐죠? 10억짜리 아침 식사? 맞나요? 몰라. 나 그거 딱 한 편 지나가다가 딱 한 편 봤는데, 응. 이제 돈 잘 버는 사람들과 놀면 되죠. 10억을 벌었으니까 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 자기의 가치관이 그렇게 놀면 되주로 끝나지 않아. 사람은 언제 불행해지는지 알아요? 일을 하지 않을 때. 근데 그 엄청난 부자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과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짤만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베이글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 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남편과 종종 한대요. 근데 오케이맘이도 알잖아요. 오케이맘이 갑자기 인스타가 폭파돼가지고 테러 당했어. 내일부터 인스타 못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장사를 하든 뭘 하겠지. 그리고 거기에 그 텐션에 오늘의 텐션만큼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늘 그런 자신감이 좀 있거든요. 내가 네. 카페를 하든 뭘 하든 다시 좀 잘 해낼 자신이 있다. 약간 이런 게 근데 조금 그 있거든.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글쎄,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치. 내가 나를 믿는 거지. 아, 내가, 내가 나를 믿는 거지. 귀엽다. 그리고 이 인스타에 나를 믿는. 클럽을 맺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치. 인스타에서 내가 떡상했다는 그 공식을 믿는 게 아니잖아. 그치. 나를 믿는 거잖아. 기준이 내가 나에게 있구나. 이제껏 했던 기준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것을 잘 해냈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게 그 아까 10억짜리 의사 선생님이 해고가 되어도 음.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 이 세상을 살아내냐 안 내냐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존감이 너무 중요해요. 이제 AI 시대거든요. 맞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저는 몰라요. 그 뉴스를 봤어요. 골든만삭스인가? 그 가장 큰 금리 은행 있잖아요. 거기서 AI 한 대를 들이고 맞아. 그 투자를 하시는 그 막 뭐 아이비 리그 뭐 이런 데 나온 분들이 막 대량 해고가 됐어요. 왜 AI가 더 잘하거든. 오히려 청소부는 해장이 안 됐다는 거 어머님들. 청소부는 해고가 안 됐어요. 오히려 그 진짜 비싼 인력들만 해고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무서운 글을 봤는데 이제 그렇게 나뉠 수도 있대요. 계급화, 뭐지? 사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나라에서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 그 중간 계층이 사라질 거래. 되게 잘 번 사람 엄청 잘 벌고 못 번 사람 이 밑에 있을 거래. 너무 속상하다, 맞죠? 우리 아이가 못 버는 사람이 되었던, 잘 버는 사람이 되었던, 저는 꼭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그 잘 컸다라고 생각하는 게 노홍철. 맞아요. 노홍철 이쯤이면 저한테 연락 안 올까? 엄청 얘기하는데 왜 아무도 노홍철한테 말을 안 해주지? 노홍철. 그리고 전현무 씨는 제가 얼마 전에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정재형 씨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형은 패션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재밌잖아. 재밌는 게 많잖아. 근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일밖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TV에 나온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별게, 뭐 전현무는 내가 전현무 더 그렇지. 들으면 좋겠다. 근데 노홍철을 제가 되게 높게 사는 이유는 노홍철은 정말 누가 봐도 키우기 힘든 애 같지 않아요? ADHD 같이. 맞죠? 내가 그 애기가 내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어머니. 그 니를 노홍철을 키운다 생각해봐요. 와, 진짜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진짜 힘들 것 같아. 나도 힘들 것 같아, 나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애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에 펼쳐지는 자존감에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빠방하잖아요. 나는 100%그 엄마가 너무 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삐죽빼죽했을 거거든요. 음. 온갖 곳에서 불편한 지점을 온데 다 드러냈을 거예요. 이건 이래서 사고 나고 저건 저래서 사고 나고 온갖 곳에서 그랬을 건데 그거를 다 그러니까 든든한 느타리 나무? 느타리 나무 이상한데? 느타리 버섯 아닌가? 느타리 버섯인데? 느티나무. 맞아요?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맞아요? 느타리 버섯. 그치, 느타리 버섯이잖아. 뭐 울타리 이런 걸로 합시다. 울타리. 든든한 느타리처럼 이 엄마 아빠가 땅땅하게 지지하고 사랑하고. 왜 떠졌어? 난 늘 있는 일이야? 안 떠져. 느타리 버섯이다. 느티나무. 어. 왠지 뭔가 호랑호랑한 나무가 생각나더라. 느타리 나무 하는데. 빵빵하게 이 엄마 아빠가 지지해주고 언제든지 네가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이 너가 있는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아. 넌 너무 뾰족뾰족해 라고 가르치는 아이.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오지 마요. 엄마 다시 할 수 있다. 그치. 엄마가 잘하면 사실 뭐 코칭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요. 맞아, 잘했어. 그런 칭찬들만 하다 보니 요즘엔 아이가 모르겠어, 못하겠어란 말을 많이 해요. 그 부분을 깨닫는 순간, 아, 이건 내 잘못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니들 이래서 진짜 엄마들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칭찬 부분이 많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또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거나 또 그 이야기도 내가 오케이마미한테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말도 하시고 또 선생님 말하는 것만 잘 따라가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속으로 마지막 코칭까지 넣어놨냐 그치, 그치.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웃긴 거는 엄마들이 말도 안 되는 순간에서 그런 말들을 쓰고 계세요. 제가 그걸 좀 잡아드려요. 말도 안 되는 순간? 내가 하나만 사례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그거 오픈된 과제가 있나요, 혹시? 아직 그거 뭐지? 그 말하는 거 있어. 정리가 안 돼서. 이거 아니. 그거 아니고 다른 거 하려 그러는데. 저거. 그냥 이 장면을 보고 엄마가 아이 말을 자꾸 바꿔주는 거. 가르쳐주는 거. 이것도 자존감이랑 연관이 맞아요.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아이가 어떠한 말을 할 때 어떻게 수정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생겼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랑 상호작용을 할 때 무슨 것에 꽂혀 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자존감이고 똑같이 엄마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라는 것과 어떤 관점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가 코칭이에요. 그냥 공식까지 내가 알려줄 수 있지. 근데 이거를 한 가지를 다 공식을 만들어서 못 가르쳐 주잖아요. 어머니 이렇게는 말하시면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옳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 가지 가르쳐 주겠어요. 전체적인 공식은 가르쳐 줘도 일상생활에서 엄마가 진짜 잘한다는 엄마였거든. 그 엄마도. 너무너무 잘한다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그 지점을 맞아. 그냥 그때 과제가 뭐였지? 그냥 일상에서 아무거나 1분 올리세요였지 싶어. 저 과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차피 내일 릴스를 만들 거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분이 이제 뭐 아이가 뭐 응가 뭐 이러면은 화장실로 갔어 뭐 약간 이러고 아가가 이거 갖고 놀았어 그러면 아기가 그거 갖고 놀았어 이런 식으로 아기가 한 말을 엄마가 이렇게 바꿔줬거든요. 근데 또 언어제한자잖아요, 저는. 다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어떨 때는. 근데 왜 그럴 때는 다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왜 이럴 때는 바꾸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어머님들 진짜 결이, 한결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통찰적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고 엄마가. 그래서 제가 내가 보는 이 눈을 한번 싹 뽑아가지고, 이 엄마가 모든 아이를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건 모든 아이들을 통찰적으로 잘하는 거고, 어머니, 이 아이를 보실 때, 당신의 아기를 보실 때는, 요런 눈으로 보세요라는 걸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4주 동안.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알겠어요. 이제는 우리 아이는 이러니까. 내가 빠져도, 어떻게 칭찬을 하고, 어떻게 훈육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발달을 높일 수 있는지 놀이를 할지가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라고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요거 약간 실전 타입으로 제가 릴스에 이제 예시 실문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해 볼까요? 하고 예시를 이제 남겨놨었잖아요. 친구가 놀고 싶은데 아이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B라고 했던 게 같이 놀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B라고 했어. 아이가 친구랑 놀고 싶은데 아이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어떻게 육아력이 높은 엄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요게 우리 아이구나. 아이가 혼자 놀고 싶어 하는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 혼자 놀고 싶어 하는 이거 우리 아이야. 친구가 놀고 싶은데 엄마들이 이제 친구한테 같이 놀아. 약간 이런 게 많잖아. 이 혼자 논대 해야지. 우리 아이를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 다른 애기한테 이렇게 요게 우리 아이고 요게 다른 아이면 얘가 이렇게 혼자 놀고 있는다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끼웃고 끼웃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와서 요렇게 바라보면서 요 애기한테 혼자 논대 해줘야죠. 근데 보통 엄마들은 이제 또 다른 엄마도 같이 있고 이러니까 친구한테 같이 놀아. 뭐 이렇게 같이 놀아.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혼자 논대요. 어머니 혼자 놀고 싶대요. 그리고 뭐 재미없으면 같이 놀겠지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 편은 누가 돼야 돼요? 엄마? 그러니까 이 엄마는 누구 엄마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 그러니까 근데 왜 너의 엄마를 하고 있어? 안 돼요. 당연히 내 새끼 편을 들어야 돼. 내 새끼 편은 내 새끼의 마음은 뭐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다른 그걸 본 다른 엄마 볼 때 약간 뭐지 저 엄마 약간 이러지 않을까? 그런들만들. 내 아기니까 내 편을 드셔야죠. 그럼 우리 아기가 뭐가 생기냐면 내 영역은 내 거구나라는 기준이 생겨. 이것만 딱 들으면 약간 이기적으로 굴러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 좀 다른 지점인데 어머니들 자기 영역이 보존이 될 때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심플이지 베스트야. 자기 거, 우리 아이 거를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나눔이 생기는 거지. 나눔을 먼저 배우고 자기 거를 챙긴다? 다 퍼주는 아이로 키울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우리 아이는 저 언니랑 놀고 싶은데 그 언니가 너 다른 데로 가서 놀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 언니가 싫대. 해야죠. 저 언니가 싫대. 심플 이즈 베스트네. 너는 저 언니랑 놀고 싶구나. 근데 언니는 싫대. 아이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친구가 왔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도 되나요? 아니, 어머니, 요 정도 연령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예시로 한 연령은 아마 어린 연령인 것 같고, 왜냐면, 조금 나이가 들면 친구가 놀고 싶은데, 자기 아이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야, 너 저리 가, 나 혼자 있을 거야, 라고 말을 못 하진 않거든요. 보통 요거는 끼어달라라는 이야기인 거고, 야, 좀 껴줘, 이 이야기인 거고, 요거는 좀 어린 연령인 것 같고, 아까 요 엄마, 물어봐도 돼요? 아이한테, 친구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 요거는 판단력이 조금 아기. 그러니까 훈육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자기의 안위를 자기가 정할 줄 알면, 그때부터 물어봐도 돼요. 두 번째, 아이가 장난감을 던질 때, 왜 던져? 다시 주워와. 다시 주워와. 여기서 굉장히, 왜? 나는 왜랑 다시가 걸려요. 왜랑 다시가 걸려요. 던져? 주워?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던져? 던져? 주워는 괜찮아? 주워? 너가 주워? 너가 줍는 거야? 머리 쥐어짜매고 답변 달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심플하네요. 네, 어머님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게 맞아. 근데 왜 던져를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왜 던지는 거야? 엄마들 이렇게 왜를 잘 써. 왜 울어? 왜 던지는 거야? 그만 던져. 너무 안 좋은 왜 자꾸 던져? 왜는 뺍시다. 던져? 너가 던졌어? 주워. 다시 주워. 다시 주워. 막 약간 이러지. 그러니까 던졌어. 주워. 주면 돼. 이거랑 왜 던져? 다시 던져. 이럴 때는 협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약간 뉘앙스의 차이네? 이거는 좀 뉘앙스의 차이죠. 그래서 던졌으면 죽는 거야를 가리키면 되는데, 야, 너가 던졌냐? 야, 너가 주워라. 이건 비아냥이잖아요. 이거를 빼면 되지. 그냥 깔끔하게 가리켜요. 말투의 느낌이 조금 들어가네. 그냥 아이한테 너가 행위한 거는 던진 거야. 너가 행위할 거는 줄 거야. 이 정도만 가리키면 돼요. 더 모든 것도 엄마, 제가 던지고 싶어서 던졌거든요. 이거 던지는 거 아니야. 알려주는 거. 그럴 물건이었다. 예를 들자면 유리였다. 이러면은 알려줘야죠. 근데 숟가락 이런 거. 밥 먹다가
밥 먹다가 숟가락을 던졌다. 그건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케이스 던지는 것도 다 케이스가 달라요. 근데 만약에 그럼 내가 주방놀이 안 좋아한다니까. 주방놀이에서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치고 있다. 그럼 혼낼 거예요? 못 혼내잖아. 안 혼내지. 엄마가 그거 하라고 포즈씨 사줬는데. 주방놀이를 사줬는데. 못 던지지. 애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겠구나. 헷갈리죠. 주방놀이는 막 던지고 놀고 괜찮다가 밥 먹을 때 던지는 안 것도 돼. 뭐라 하니까. 안 돼. 그래 내가 좀 불편하다니까. 실생활 용품이 낫다니까요. 그렇구나. 다시 주워와 하면 싫어 하고 다른 데로 간대. 당연하죠, 어머니. 그게 왜 죽기 싫다고 떼쓴대. 이제 요거는 연령에 따라서 훈육이 들어갈지 뭐 이런 거는 좀 갈려요. 이거는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 요 정도는 엄마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강의로는 요건 해결이 잘 안 네, 돼요? 요 기준을 나누는 것까지는 강의 안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속으로 네. 기칭이 좀 들어가는 게 좋다. 네. 아이가 동생을 밀었을 때 밀면 안 돼. 이건 써놨네. 이거 X라고 써놨네. 아이가 동생을 밀었을 때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얘기해줘야? 그냥? 아니. 밀면 안 돼. 왜 밀었을까? 왜 밀었을 때를 먼저 알아야 돼. 나는 이런 게 참 궁금한데 엄마들은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왜 밀었는지. 주워올 때까지 시켰대. 이거 안 좋은 거야? 주워올 때까지 시키는 거? 도망갔을 때? 요럴 때는 코칭이 들어가는 게 좋다. 난 슬퍼져. 슬퍼져요? 너무 슬프네요. 죽을 때까지 시켰다. 코칭 들어요, 어머님? 할 수 있으면. 아이랑 형이랑 동생 관계에서 밀고 때리고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왜 밀었는지가 난 되게 궁금해요. 그게 이제 1주차 관찰에서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가 자기 거에 다가왔기 때문에 미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민다기보다는 방어를 했다는 게 맞지. 그래서 우리도 왜 법에도 그 법 있잖아? 뭐? 네, 그게 있잖아. 다들 알아들었을 단어가 거야. 기억이 안 나. 다들 알아들었을 거야. 그렇죠. 나름 자기를 방어한 거기 위한 거면 밀었는 행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요거를 먼저 알려주고 그런 적절하게 한 방어법들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이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조금 뭔가 미칼스러워서 때릴 때 있거든요. 정당방위. 맞아. 정당방위. 그냥 이유 없이 애 얼굴 엄마 아빠 안 볼 때 있어요. 가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미칼스러워서 이렇게 둘째 태어난 거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둘째가 둘째가 싫어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훈육해야 돼요. 그때 그건 막 엄청나게 혼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알려줘야죠.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사람을 이렇게 핥히는 거 나쁜 행동이야. 그거는 따로 하셔야죠. 요거 예시에 요 문장이 나는 불편한 거예요. 요게 불편한 게 아니라 요 아이가 행동을 밀었을 때 언제 밀었냐? 뭐 때문에 밀었냐? 왜 밀었냐가 없어서 불편한 거지. 밀면 안 되는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약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오은영 선생님이나 조선미 교수님이나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엄마들은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나 물어보고 싶네. 오은영 선생님은 약간 마음 읽기를 마음을 읽어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준 다음에 훈육을 하시라 하고 조선미 선생님은 마음 읽기 그냥 가볍게 하시고 바로 훈육이 좀 이렇게 막 단호한 태도에 대한 약간 그 어조가 조금 포인트가 조금 강하게. 근데 봐봐 정리하니까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그렇지.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어법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은영 선생님의 어법과 조선미 선생님의 어법의 차이가 조금 있다 손뿐인 거지 두 분들이 다른 이야기하는 법은 단 일순간도 없거든요. 정말 단 일순간도 다른 면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어법의 차이? 어법의 차이. 선생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완전. 감정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감정을 공감해준 다음에 훈육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항상 감정이 먼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훈육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두 분 다 공유하세요. 단 한 번도 거기에서 어긋난 공식을 하신 적도 없어요.
다만 음. 뭐가 다르냐면 음. 오은여 선생님은 굉장히 금쪽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금쪽이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줄 때 이제 감정을 너무 많이 컨트롤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엄마의 감정을 이렇게 휘어잡을 때까지 갈 때까지 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하게 강조되는 것 뿐인 거지. 자꾸 이제 솔루션을 자꾸 하셔야 되니까 이 금쪽이에 대한 솔루션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이쪽이 부각되는 것 뿐인 거지. 금쪽이 아이들은 또 그게 또 중요하니까.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엄마의 권위가 올라오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부각된 거예요. 오은여 선생님의 말이. 근데 오은여 선생님은 절대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편집이 그렇게 많이 되는 거지. 조선미 교수님은 아이보다 부모의 기준이 중요한 느낌이고 오은영 선생님은 아이를 좀 더 보는 느낌이에요. 하시는데 진짜 두 분 다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상과 네, 그런 네. 편집에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어쩔 것 수가 같다. 없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솔루션을 줘야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을 했고 처음부터 오달 우리 아이가 달랐어요. 오달 뭐 여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솔루션을 많이 주는 아이들이 더 많으셔. 마음 읽기도 중요하고 단호한 훈육의 태도도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 이거를 정말 거짓말 안 하게 지지대? 아니다. 평균대? 균형, 저울. 네, 평균 저울. 요거 알죠? 왜 삼각형에 있는 저울. 여기 정확하게 부합돼야 돼요. 딱 비등, 또 하트가 나오네. 비등비등 하셔야 돼요. 비등. 근데 엄마들은 약간 이게,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와, 진짜 화가 막 끓는데 마음 읽기를 해주라고? 약간 이게 욱하는데 이 순간에 어떻게 마음 읽기를 해줘? 약간 그런 게 와. 엄마들이 이게 참 저랑 큰 차이점이,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와 아닌 엄마들의 차이점일 것 같아요. 일순간에 동일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평생의 순간에 어려워. 네, 어려워요. 그럼 강의를 들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감을 잡을 수 있다. 네. 좋아요. 어려워요. 따라오세요, 어머님들. 이거는 한 방에 될 일도 아니고. 요 마지막 질문을 읽고 이제 종료를 합시다. 26개월 일단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엄마들도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보다 엄마들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읽지 맙시다.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소그룹 코칭을 엄마들이 들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뭘까라는 걸 오늘 내가 아파가지고 링거를 17만 원 받으면서 누워 있었잖아. 너무 뭔 생각이겠어. 이런 생각을 했죠. 이유가 뭘까? 엄마들은 꼭 이것을 꼭 따라와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이야기 있죠. 맞아. 그게 정말 경제력일까? 나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유는 어디서 올까? 난 자존감이라 생각. 맞아. 엄마들의 자존감이 있으면 우리가 좀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우리 아이를 조금 이렇게 퀄리티 있게 품어줄 수 있는. 약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떻게 좀 꼬지랑을 부려도 약간 이게 품는 엄마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가난이 대물림 된다기보다는 가난에서 오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그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우리 아이가 또다시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로 성사시킨다고 봐요. 그러면 부자들은 다 부자의 자존감을 갖고 있냐? 그것도 나는 1대1의 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오늘 낮에 너무 2억이어가지고 큰일이긴 했지만 그렇지. 2억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셨지만 1천 정도로 했었어요. 그랬어요. 아니, 한 200가 한 500, 요 정도 했어야 돼. 그치. 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하루 숨 쉬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이마트에 오늘 정말 한국의 대구에서 쉽지 않은 대처의학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마침 또 내과를 여셔서 링거를 너무 제조를 잘하시는 그 선생님이 우리 집 근처에 계시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17만 원의 링거를 맞고 일을 할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우연이지만
와, 내가 오늘 영국에서 오는 링거를 만네? 어, 이런 일이 또 나에게 있네? 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 이 감사함. 음,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의학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 음, 그래서 또 내가 오늘 하루 만에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음, 망했어. 오늘 정말 힘이 드는데, 이렇게 힘든데도 또 라방을 해야 돼. 이렇게 끝나는 사람으로 클 건지. 음, 똑같은 일이지만, 음, 감사함을 알고, 좌절하고. 음. 이거는 어머님 진짜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비슷한 약간 유튜브를 봤는데, 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게 없어요 라는 거였는데,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음, 어른들한테 음, 묻는 음, 거야.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음, 라고 했을 때, 딱히 하고 싶은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라고 하면 엄마가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음,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음,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다. 음. 그러니까 나를 느끼는 감각이 좀 약한 거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그냥 하루하루 눈 떠서 살아가는 거지, 뭐. 음. 이게 끝이면 그래. 너무 너무 슬프잖아, 삶이. 슬프잖아.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큰다? 그렇게 크면 너무 슬퍼. 근데 어,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스토리나 이런 데 올리는데, 오늘 하루 내가 약간 이제 행복을 연습해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아이랑 한 꼬집을 딱 잡아서 나는 이제 내 감각이 조금 무뎌진 엄마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 중에 뭐가 행복했지? 음, 한번 그 끌어올려 보는 거지. 음. 약간 그 감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러면 자존감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저는 자존감 코칭이 음, 우리 아이가 하루하루가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크는 거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쵸. 근데 본인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정말 기회거든요. 아기 키우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떠면.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역할은 잘 안 주어지거든. 맞아. 또 다른 역할은 나중에 할배 할매한테 주어져요. 삶의 역할은. 음, 근데 지금까지는 엄마, 딸, 그리고 학생, 뭐 음, 이렇게 뭐 음. 그냥 뭐 교사면은 교사, 뭐 사회 직장인이면 직장인, 요렇게 모두들 비등비등한 것들 뭐 그냥 그 시기에 요렇게 겪고 오다가 요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데 아기를 놓음으로써 또 다른 역할이 한번 부여받아 본 거거든요. 이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낸다? 음. 그러면 또 다른 자존감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인스타를 시작하기 전에 5년 동안 경단녀였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나는 집에 남편 외버리고 하루 종일 눈 떠서 애만 봤어야 돼. 5년 경단이라서 어디 나갈 수도 없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한 기술, 뭐, 차라리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면 뭐 기술이라도 있으면, 당장 나가서 뭘 하겠어. 그래서 내가 사람인 사이트를 딱 열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내가 그동안 했는데 5년을 쉬어버리니까, 그 누가 날 써줄까? 여자의, 엄마의, 나한테는, 애가 그때 은율이가 14개월이었거든요. 아, 은율이를 어린이집 맡기고 가는 것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근데 우리 집은 외벌이야. 매달 마이너스야. 아까 말했지만 가난했었거든요, 조금? 가난까지는 아니고, 막 찢어지게 가난은 아니지만, 그랬어요. 그렇지만 막 넉넉하게 교구를 사고 책을 살 환경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나를 막 제지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육아서를 엄청 읽었어요. 왜냐면 은유를 잘 키우고 싶거든. 왜 내가 이러니까 은유리를 잘 키우고 싶었어. 그때는 그래서 인지적인 발달에 나도 잘 모르니까 엄청 꽂혀 있었어요. 육아서를 이만큼 읽어요. 근데 그 책을 읽은 게 육아 효능감이 올라가니까 그게 나한테 이게 내가 자존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남편한테 오면 그 조잘조잘 얘기하고 엄마 친구들을 만나도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줄 수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해줬더니 내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나한테 유아교육과 났냐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보다 우리 애를 더 잘 보는 것 같다고. 옥마미님 말 듣고 했더니 우리 애가 더 좋아졌다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그런 스터디 방을 만들었었어요. 그랬다. 그때부터 여기저기 알려주는 걸 좋아했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책 읽은 거를 알려주는 걸 좋아했어. 그러다가, 계정을 이제 누가 해보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선순환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제가 피드에 막 올렸지만, 그러다가 또 사람이 지친 때가 와요. 번아웃이 오잖아. 막 달리다 보면. 그럴 때 또 나의 감각에 좀
집중하는 거지.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한 거지. 필요하죠. 그래야 또 회복이 되니까. 그럼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긍정 확언을 하루 10번씩 외칩시다.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느끼면서 해야 돼. 맞아. 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공지만 하는 건 중요하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나는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있는데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나는 100억 부자 될 거야.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울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100만 원 벌었으면 나 내일은 뭐 10,000원을 더 벌어봐야지. 또는 근데 꼭 돈이 아니더라도 가치 중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느껴보면 정말 내 하루가 나 오늘 뭐 행복했더라? 은유리가 초코 케이크 나눠줬을 때 저 사실 그날 울었거든요. 스토리에도 적었지만 은유리가 초코 케이크를 요만큼 받았는데 처음 뜨자마자 자르더니 뜨자마자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꼴을 보려면 이 엄마가 이 자르는 걸 참았어야 되잖아. 난 거기 한 표를 줬거든. 자르는 걸 참는 게? 그게 왜 어렵지? 엄마들은 이렇게 자르고 막 이렇게 호작질한다고. 나는 잘 모르지만 새로운 호작질한다고 생각해. 호작질한다고? 왜 저렇게 먹기 싫어? 왜 이렇게 막 재질을 해? 그냥 한 입 먹는 거야. 먹으면 되지. 이거를 안 하고 참는 거지. 이게 참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뭐 하는지 왜 저러는지 궁금하네. 맞아. 이렇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짧은 스토리에 올라간 건 정말 짧았지만 그 앞전에 은유리가 자르고 2번 떨어뜨리고 손으로 이렇게 한데도 내가 그냥 쭉 보고 있었어. 언제 뜨나 보자. 근데 뜨다가 안 되니까 안 되네. 다시 잘라서 다시 떠서 뜨자마자 그렇게 준 거야. 그 과정 한 5분 정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이 관찰력이 많이 높아져서. 아,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아이가 뭘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꼼꼼하게 보려고 얘가 뜨려고 하는데 안 떠지는구나. 그래서 또 쪼개네.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또 뜨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참을 수 있거든. 관찰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서는 엄마가 좀 참을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열려요. 그래야 엄마들이 칭찬을 해야 되는지 훈육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유리 그 모습이 너무 예뻤던 게 너무 감사하더라. 근데 그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또 이게 또 안 그렇다. 나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 바로 했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 나는 그날 그래서 울었어요. 사실 은유리의 말이 너무 예뻐서. 진짜? 나는 오케이, 마음이 많이 컸다. 나 뿌듯했는데. 은유리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은유리가 나한테 그러니까 엄마 왜 울어? 그러니까 사람은 기쁠 때도 울 수 있어, 은유라.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이야. 그러니까 또 눈물을 막 이렇게 닦아주더라고. 너무 예뻐.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거지. 여려. 약간 은유리가. 여려. 근데 은유리가 요즘 진짜 내가 뭐 이렇게 딱 하잖아. 그러면 그거 내 거라고! 진짜 소리를 얼굴에 있잖아. 삐딱 이만큼 막 들이대면서 막 노려보면서 그래. 근데 내가 옛날 같았으면 와, 은유리가 퇴화를 했나? 약간 퇴화를 했나? 이랬을 건데 요즘 약간 그게 반가워. 맞아. 반가워져야 돼. 진짜 어머니들 이 마음이까지 들려면은 진짜 그래서 약간 힘들지만 속으로 박수를 쳐. 은유리가 이제 좀 세지고 있다. 저 옛날에 그 포실없던 은유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반가워지는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작게 내 삶에 감사한 부분들을 되게 조그만 거를 딱딱 찾잖아요. 아까 어떤 어머니가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비타민C 먹고 링거를 맞지 않고 넘어갔다. 아프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지면 내가 그냥 막 지나쳤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우연의 그 일치들이 감사할 때가 되게 많아져요. 맞아.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 와, 내 주변에 이렇게 링거를 잘 노는 선생님이 있다니. 이거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 저를 몰랐던 분이었는데 아이가 굉장히 아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쭉 항생제를 먹어야 돼. 어떡해. 왜냐면 병원에 가면 병원 소아과를 계속 바뀌어. 근데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잖아, 또. 그렇지. 좀 안 좋게 태어나긴 했고. 그 전에 소아과 가면 또 다른 소아과 가면 그 전에 소아과에서 항생제를 먹였어요. 이렇게 안 묻잖아. 그러니까 몇 달을 먹었다고 그랬지, 항생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항생제를 영양제 마냥. 그러니까 애가 완전 면역이 박살이 난 거야. 피부에도 막.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거를 다 끊고 이제 비타민C를 먹기 시작했고. 근데 처음에 너무 완전 깨진 상태니까 효과가 없는 거야. 왜 나 계속 아프지? 이러다가 사실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아프기 시작한 거야. 얘는 이른둥이로 태어났었거든. 되게 쌍둥이였나? 아무튼 그랬어. 그러다가 안 아프기 시작한 거야, 점점. 근데 우리 계정이랑 좀 비슷하다. 저희 엄마들한테, 저한테 엄마들 오는 경우들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슷한데, 정말 육아서 볼 만큼 받고, 할 만큼 하고, 그리고 자기도 선생님 무슨 이야기 해봐요. 내가 모르는 거 있나? 이런 자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 이 프로는 와, 쌤 진짜 뭐 너 그거 찾나 봐. 나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앨범 많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번번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게 정말 굵은 원칙은 다 빠뜨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면역이라는 굵은 원칙은 빠뜨리고 피상적인 것들을 찾다 보면은 일어나는 일이 당장 상태를 해결하는 항생제 뭐 해결은 되지. 해결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근데 그 밑에 있는 진짜의 원칙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원칙은 뭐냐? 아이랑 정확하게 상호작용하는 것, 그로 인해서 놀이를 잘 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사회성을 위해서 엄마가 끝도 없이 사회화해줘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커야 된다?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자존감을 챙기는 법. 이 세 가지가 빠진 채 솔루션만 하고 있으면 그렇지. 속상해. 소그룹 하면은 강의랑 중복되기 때문에 강의 따로 안 끊어도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야. 내가 오케이마미를 몰랐다면 사실 이제 영양제를 팔면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니까. 그치. 그냥 영양제가 좋다고만 하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오케이마미를 몰랐다면 자기는 계속 항생제를 먹이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리고 비타민C를 먹고 영양제들이 보충이 되면서 아이가 키가 크고 안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옛날에는 항생제를 한 달 동안 먹였는데 2달 동안 먹였는데 진짜 몇 달이 최고였다. 진짜 항생제를 영양제처럼 매일 먹은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저도 항생제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필요할 때 써야지. 저 반드시 써야지. 근데 항생제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바꿀 때 말을 해야 돼. 선생님이 안 물어도. 몇 달 동안 먹어왔다. 계속 먹어도 되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들, 내가 오늘 갔다라는 의사 선생님도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어제 병원을 갔다 왔고요. 링거를 한 대 맞았어요. 근데 다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약은 드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얼마 정도의 약이 처방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그다음 이 정도로 깨어있는 분이 내 주변에 있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참 어머니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기 때 필요하다는 비타민이나 영양제 나중에 진짜 효과 있는 거겠죠? 나중이 아니라 당장 매일매일 영양소죠. 이게 무슨 이제 약처럼 나중에 우루상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네, 영양제랑 조금 비슷한 이야기인데 바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어제 오늘 맞은 링거 양이 2리터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링거 양이. 그렇지, 링거 양이. 그러니까 물량이. 근데 우리 진짜 왜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또 면역에서 되게 중요한 코어라고 이야기하면 물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미네랄, 물. 진짜 H2O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오늘 2리터 넘어가는 것 같아. 오늘 2리터, 500, 500. 그다음 몇이지? 어제 거가 2리터였거든요. 2리터는 아니었다. 여튼 엄청 많은 양의 링거를 맞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대를 맞았거든요, 링거를. 몇 리터인지 간호사 있으면 알려줘요. 여튼 6링거를 맞았는데 그 물을 내가 그만큼 마시지 않잖아요, 하루에. 근데 오줌이 안 나와. 다 흡수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쌤이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나 봐. 근데 커피를 먹으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커피를 좋아하시거든요. 커피 내 앞에서 커피 먹을 때 눈치 보잖아. 저 커피 먹는다 하고 2모금 마셨어요. 입이 변해서 너무 달더라고. 너무 근데 커피를 안 먹으면 물을 그만큼 많이 먹게 돼요. 나도 커피 먹을 때는 커피 먹는 게 약간 액체류를 마시니까 물을 안 먹게 되잖아. 왜 우리 건강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거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아까 이것만 얘기해줘. 설레네요. 근데 두렵기도 하네요. 속으로 코칭을 신청하셨는데 달라지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두렵대. 나는 그런 엄마는 못 봤어요. 이런 엄마도 있었어요. 속으로 하면 진짜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력도 딸리고 자존감 바닥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속으로 코칭을 하면서 어떤 엄마도 봤냐면 첫
스타트만 그 영상을 제출을 하고 나머지는 코멘트만 했어요. 상황이 너무 여의치가 않아서 애기가 입원을 하고 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근데 강의 잘 챙겨봤고 코멘트 11개 다 달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선생님이 어떻게 재코칭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럼 그 갭 차이가 자꾸 줄잖아요. 그러면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 이거는 내가 안 좋아져라, 안 좋아져라.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해라고 하는 것만 하시면 반드시 엄마들이 깨우침이 없을 리가 없을 만큼 제가 짜놓은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섬세하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과제가 어렵냐? 과제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제 한 30초? 1분이면 찍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인위적인 뭔가 세팅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니에요. 뭐 준비물이 필요하고 이런 과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뭐 까발려지는 거 너무 두렵다. 다 똑같아요. 내 눈에 어차피 다 똑같아요. 다 혼나. 다 혼나. 안 혼나는 엄마가 없어요. 12명 중에 내가 요즘에 어머니 좀 잘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그 엄마도 다 혼났어. 다. 그리고 늘 두근두근 한다 그랬어 나한테. 혼나는 그 순간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어차피 오케이맘이는 안 들어올 거지만 오케이맘이가 들어도 혼나. 그렇지. 너무 걱정.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일반 엄마기 때문에 여기 16년 동안 아이들을 문제 있는 아이들 발달을 공부하고 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는 다 걸려요. 내가 1년 공부하고 선생님보다 더 잘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죠? 다만 뭐가 좀 다르냐면 어머니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셔요. 왜냐면 제가 오늘 또 따로 어떤 엄마한테 속으로 코칭 한 번 더 들으면 안 돼요 라고 겐톡 진 엄마가 있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그때 혼났어야 되는 것과 지금 혼났어야 되는 것이 좀 달라졌다 라는 것 뿐인 거지. 그래도 그때보다 엄청 훨씬 더 많이 좋아졌죠. 그쵸. 많이 좋아졌는데 또 혼나는 게 좋아요. 기대돼요. Just do it.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안내를 드릴게요. 속으로 코칭 들어오면 후기 써주시면 속으로 코칭을 듣고 후기 써주시면 다이쌤 스페셜 방으로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후기상 1등은 아까 말한 종합 코칭까지 무료로. 검사 없어요. 아니 검사 없어요. 검사는 없어요. 후기를 적어주시면 종합 코칭 검사 1등, 베스트 후기상 1등 다이쌤이 무료로, 그것도 40만 원 상당인데 무료로 드릴 거고요. 또 5명은 신세계 상품권도 드릴 거고 후기를 많이 써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스페셜. 어머니 이거는 제가 좀 오케이맘이랑 상의해야 되는 것이 좀 있는데 너무 인원이 적은 방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시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좀 재분배할 예정이긴 해요. 네, 맞아요. 그건 또 나중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일정이 끝나고. 지금 근데 절반 이상 찼어요. 벌써. 네, 그렇긴 합니다. 절반 이상 찾고 한 절반 정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대단하신 엄마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죠? 맞죠.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을 한 근데 번에 해보면 과제는 굉장히 쉬워요. 과제는 쉬워요. 근데 이제 엄마가 깨질 준비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요.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내가 코칭하는 거 봤잖아요.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물어보려고. 내 코칭하는 거 다 봤잖아요.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전에 코칭하던 나의 모습을 조금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게 무섭나요? 아, 무섭지 않아. 그치, 무섭지 않지. 그거지. 아니야, 그까지만 아니야. 아니, 그까지만 이야기해. 순영 내용에 선생님이 얘기한 그 예시가 딱 맞아요. 그냥 몽둥이 들고, 야!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교관 있잖아. 빨간 모자 딱 쓰고 홀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말입니다. 규칙만 딱 알려주잖아. 근데 화내지 않잖아, 이 사람이. 나 웃으면서 하는데? 근데 무섭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아.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야.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약간 이제 콕콕 찔린 느낌이지.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사실 아이에게 별로 좋지 맞죠? 않아. 이 말이지. 촌철살이랑 무서운 거죠. 언니님 이번에 같이 하나요? 언니님 같이 하면 좋겠는데. 몰랐어. 내가 아직 명단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쑥쌤이 들어오니까 이런 게 내가 한 발 늦긴 하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었어요. 진짜 너무 늦었어요. 나 이제 목이 나갔어. 우리 너무 힘들어. 졸려. 지금 라방에서 잠들 것 같아. 나 등줄기에 약간 식은땀 올라오고 있어. 이제 오늘 라방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하셨고 네. 이 시간까지 함께하는 것도 너무 엄마들이 육아력 많이 올라갈 거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60명, 70명까지 8세는 코칭 안 되냐고. 아니 오늘 아까 그 엄마 아니야? 들어오세요. 우리 7세까지 하기로 했다. 맞아. 근데 뭐 쌤한테 받고 싶으신가 봐. 어머님이 하고만 싶으시면 지금 들어오세요. 어차피 내년에 하면 또 10세가 될 거잖아요. 그쵸? 또 그러면 10세?
10살이 늦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고 또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딱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라방에 댓글 달아줘요. 진짜. 우리는 그걸로 힘내서 이런 무료 라방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삐질 거야. 진짜 그런 댓글 하나하나가 그거 돈 안 달잖아. 그럼 한 나 30초, 봐요. 30초 안 되잖아. 오늘 모르시죠? 우리 라방에 댓글 다는 엄마, 내 톡에 댓글, 내 인스타에 댓글. 아빠 얘기 한 번만 해주자. 21개월 고민 중인데 애기 아빠가 돈 주고 교육을 들어야 되냐. 육아서부터 보래요. 아빠들도 되게 많이 변해요, 여러분. 맞아. 아빠도 진짜 많이 변하는데. 아빠를 억지로 참여시키지 말고 약간 귓동냥으로 하고 뭘 자꾸 이렇게 찍고 이런 걸 보면 아빠도 궁금하거든. 우리 애가 피드백이 어떤가. 맞아. 말의 그리고, 힘. 맞는 말이에요. 한번 아빠들이 그러면 약간 내 비상금을 털어서 한번 해봐. 이거 내 비상금이야. 네가 뭔데 건드려. 약간 맞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엄마가 한 걸음 올라가는 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바뀌는 걸 보면서 아빠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아니 근데 어머님들 내 계정에 아빠 부모 교육이 생겼거든요. 이제 공부 안 해요. 끝났어요. 언제 할지 몰라요. 근데 내 계정에 아빠 부모 교육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나를 팔로우하는 엄마들이 아빠 부모 교육을 해달라고도 했지만 이 엄마가 많이 바뀌는 걸 보면 아빠들이 나도 강의 좀 듣자라는 이야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아빠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남편도 했어. 맞아. 그러니까 아빠 이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름 보면 그 정도는 체크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 남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첫째 주에 하는 그 훈육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적어보면서 울었다니까 우리 남편이 맨날 애한테 화를 내다가 울었다니까. 그리고 깨달았다니까. 그냥 그거 과제만 했는데 우리 필터가 사라졌어. 괜찮아. 어때? 끝인데. 맞아. 이제 진짜 인사하고 아빠들한테도 진짜 좋다는 거. 빠빠이. 필터가 꺼지니까 좀 약간 자신감이 사라지네. 내가 큰 자신감이 사라졌어. 내가 오늘 너무 아프거든. 화장도 알겠습니다. 못하고. 우리 댓글 남겨줘요, 라방에. 안녕. 시다.